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집중 시사 토크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얼마 전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 방문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간 이유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이것은 무마귀에서 간 것이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어제부터 휴가입니다. 연차 휴가를 소진하기 위해서 휴가를 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야 의원들끼리 한바탕 치고받았습니다. 대표님, 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데 이렇게 방향을 선을 내셔가지고 첫 회의에 오셨는데 정말 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합의,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절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치공동체장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만하시죠. 아니요, 저 아직 할 얘기 많이 남았어요. 진행하면 계속 할 겁니다, 저는. 굉장히 어사비는 바른. 아니, 제가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들을 얘기 없고요. 왜 그렇게 저한테 다르게는 안 주셔갖고 이게. 자, 우리 박홍근 수석님, 지금 여당 원내 수석으로서 지금 주신 말씀 충분히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우리 동료원들이나 특히 원내대표들께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만은 또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저로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정당성이 없는 절차도 위반하고 이렇게 전행을 일삼는 이 발언 끼워주십시오. 합니까? 계속 이러실 겸 저한테 발언을 끼워주십시오. 아니 발언기를 무슨 안건도 없는 회의에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뭘 궁금해하세요? 그 궁금을 누가 키우고 있는데요? 정당한 얘기활동을 그렇게 의혹 제기를 통해 가지고 정치 공세의 그러니까 그거 밝혀보자고요. 정당한 외교 활동인지 계속 온 찌라시에 요만큼이라도 문자로 나오면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취재기자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취재하십니까? 현재 언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공개 발언한 게 있어요. 이번에 저는 여기서 얘기해보세요. 아니 기자가 맞았는데 그 찌라시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표님 이렇게 해서요 국회의장 맡으실 생각 추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로 물 건너갔다고 하시면 됩니다. 집권 여당의 수석 부대표가 와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렇게 막습니까? 저는 이렇게 무리합니까? 이게 협치입니까? A보다 더 중요한 게 예의를 지키세요. 그리고 국민적 의원들부터 나서립니다. 책동을 지키세요. 이 회의는요, 나중에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생각에서 책임을 묻을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는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국회 운영위원장 맡으실 생각 하지 마세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또 이게 협치입니까? 이렇게 무리해도 됩니까? 이렇게 또 맞받아 쳤습니다. 이 얘기 자세히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SBS의 임광기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의원들은 안 들어오고 박홍근 수석부대표만 들어온 모양이죠? 네, 초에는 들어가서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가 오늘 아침에 혼자만 수석 원내 부대표만 박홍근 원내 부대표만 들어가서 할 얘기 다 하고 그냥 나오겠다 이런 전략에 의해서 지금 이게 오늘 아침 11시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네, 11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박홍근 수석 원내 부대표가 8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운영위원들하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4명이 있었는데 국민의당은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대8로 지금 싸우는 모습인데 주로 박홍근 수석 부대표는 산무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 지금 없다.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인데 지금 출국 중이거든요. 운영위원장도 없고 여야 합의도 없었고 안건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다 하는 걸로 해서 30분 동안을 저렇게 싸웠고 끝나고 나서 바로 퇴장을 했습니다. 30분 뒤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자유한국당 남아가지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임종석 실장의 의혹에 관해서 왜 하루 뒷날 언론에 공개를 하느냐, 또 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중체대한 시기에 왜 가느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것은 아무래도 전임 정권의 보복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갔고
탈원전 정책,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그걸 무마하기로 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밝혀내기 위해서 운영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를 했고요. 다른 의원들도 43분 동안 성토를 하고 12시 13분에 산회하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원래 국회 운영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전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인데 앉아있는 사람은 김선동 의원이네요. 네, 왜 그러냐면요.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원을 할 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여당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 원내대표인 정우택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하는 얘기가 관례에 따라서 이제 여당으로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동 의원이 오늘 사회자 자리에 앉았는데 일단 저 공방 보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하더라도 한 사람씩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한 사람 말하는데 꺾고 들어서 말하는 재주가 좀 탁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논평할 관점이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좀 잘못했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여권에서 보면 민주당의 존재감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이 UAE하고 발해인 방문한 것은 야권의 정치 공세가 아니고 모 일간지에서 연일 지금 1년 토업으로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적 의혹도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야당은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 민주당도 이 부분에서 운영위 소집까지 파행으로 만들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적폐라고 지금 야권을 프레임을 걸고 있지만 그 당시 새누리당을 보고 매일 하는 얘기가 당신네들은 자발성 하나 없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냐라고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임종석 실장을 오히려 국회에 와서 전체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넘어가자는 쪽으로 기조를 맞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운영위 절차상 뭐 소집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박홍근 수석 부대표가 저런 형태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큰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찬일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합의 절차가 안 돼 있으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열었던 문제. 그래서 저 박홍근 수석 부대표가 제기하는 저 합의 문제는 일리가 있는 얘기죠. 어쨌든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열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역시 절차적인 문제고 본질은 이제 박 박사 얘기한 그거죠. 현재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비서실장이 파병 장렬 경력을 갖다라는 것이 뭔가 의문스럽다라는 게 지금 일반 국민이 많이 느끼고 있는 의문점 아니겠어요, 사실? 네. 그리고 지난 한 달 전에 송영무 장관이 또 다녀왔고, 게다가 대통령의 이제 해외 순방을 앞두고 비서실장이 자리를 빈 것, 이런 것들이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야당이 이걸 할 얘기, 여당이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임명석 비서실장이 와서 무슨 해명을 하는 일이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거기 운영이 들어간들 양당의 여야 간에 무슨 정치 공방밖에 더 되겠어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박홍근 수석 부대표는 혼자 보내서 저렇게 그야말로 8대1로 온몸으로 막는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역시 중요한 건 국회 운영도 그렇고 이 국정 운영이 소통이나 투명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보다는 청와대가 국민들이 해소할 수 있게끔 납득할 수 있게끔 입장을 좀 밝혀주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드렸는데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 또 박상훈 박사 얘기하신 게 뭐 조선일보 보도겠죠. 네. 조선일보 보도인데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를 만날 때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임종석 비서실장과 왕세제가 악수하는 장면만 청와대에서 그 사진을 공개했었죠. 그런데 영상을 봤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만남에 면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임광기 의원? 네. 서동구 국정원의 1차장입니다.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저기 왜 하필이면은 중동 방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왕세제를 만난 자리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 1차장이 동행을 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또는 야당에서 강력히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 서동구 차장이 당시에, 그러니까 옛날에 국정원에 있기 전에 아랍에미리트하고 한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때, 그러니까 원전 수주할 때요, 강력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이 수행한 것이 원전과 관련된 것이 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해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동구 차장이 같이 가서 배석한 이유에 대해서. 서동구 차장은 현재 국정원 제1차장, 그러니까 해외 담당을 맡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UAE와,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하고 정보 교류 차원, 그리고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이번에 같이 가게 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서동구 차장이 대동한 사실은 이 해외 정보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동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 그래서 주요 인사 순방 때 이번에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요 인사 해외 순방 때는 1차장이 충분히 동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번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아침에도 자세하게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다. 대통령 특사로 UAE 방문한 거고 양국 파트너십 강화하는데 단초가 됐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아랍에미리트 측의 불만이 있느냐, 이것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냐,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UAE에서 진행되는 원전 사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그런 보도,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특사라고 한 것을 공개한 시점이 하루 지나서고 떠난 다음이고요. 그리고 저 사진도 아예 저렇게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진 아예 다 공개를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처음에 왕세제하고 압수한 사진만 공개를 했단 말이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당이 제기하는 저 의혹,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어떤 그 미심쩍은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순방하기 전인데 바로 직전이었잖아요. 그리고 불과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만 지난 다음에 언론에 나왔고, 특히 이제 그 원전 관련은 지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탈원전 문제는 지금 이제 언론의 주장에 의하면 원전 수주했는데 그 원전을 지금 제공한 나라가 그 안전성 문제 때문에 지금 원전 정책을 좀 탈피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당연히 그 수주한 나라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그 논리는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그런 일이 아니다. 일단 그냥 어떤 협력을 강화하러 갔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게 진실인지 알 수는 없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게 나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단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가 이 부분은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부분들이 야당이나 어떤 일부 언론에 의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보다 납득될 수 있는 논리적으로 그런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국정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예. 이번 청와대가 가장 잘하는 게 소통이고 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알리고 이런 것이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방문만 하루 늦게 공개했고 사진도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고, 물론 이유가 있어요. 네. 국가정보원 간부의 동선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어서 안 알린 건데 아랍에미리트 현지 언론의 보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려진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청와대 벽면에 한 화가의 촛불 국민 항쟁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렸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이어받는 정부다라는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촛불 정신이라는 것은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 듣겠다라는 말씀을 누차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정권 출범하고 이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최근에 그 방중에 대해서 홀대론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자세,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 120% 잘된 외교였다라는 것은 일종의 자화자찬 외교가 아니냐라는 그 어떤 비판도 있었지만, 더더군다나 임종석 실장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청와대의 해명이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 돼야 되는데, 청와대가 해명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지는 방향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와 바레인을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공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와대가 정말 점점 민심으로부터 동떨어지는 섬이 돼가는 역대 정권의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도 이런 모습들이 또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문제는 단순히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 초심대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가려는 그 자세가 집권 한 6, 7개월 지난 뒤에 흐트러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걱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지금이라도 좀 잘 좀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게끔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는 아랍에미리트는 왕정 국가고 따라서 정상급 인사들끼리 만나서 얘기한 그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 양해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렸는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측에서 이번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방문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방문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레바논 파병, UAE 우리 군 격려 방문차 갔다고 했지만은 국정원 1차장 서동구 차장은 왜 데리고 갔겠습니까?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되어 저지른 애교 만행에 대해서도 온 국민들이 그 의혹을 지금 밝혀달라는 그 열화 같은 국민적 목소리가 생생한데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은 과연 이 연말에 4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한가한 정부인지 저는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급작스러운 방문에 대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이런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문 이유와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상하게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정치 공세라 치부하며 덮을 사안이 아닙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왜 갑자기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원전 책임자가 배숙한 가운데 왕세제를 만났느냐. 만약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건설과 관리 운영 이것과 관련해서 양국 간의 마찰이 있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는 국회가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의혹이 자꾸 커지면 이거는 국정조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조기에 진실을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특사 자격으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을 했고 왕세제에 만났고 그런데 그 자리에 알고 봤더니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 서동구 1차장도 배석을 했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책임자가 그렇습니다.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알 무바라크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원자력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사회 의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무슨 한전 사장이나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의장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겠느냐. 당연히 원자력과 관련된 자리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이 의혹인데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알 무바라크가 원자력 공사의 의사의 의장을 맡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자리는 겸임을 하고 있는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맡고 있다고 그래요.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맡고 있는데 저기 화면에 왼쪽에 예. 지금 나오는 사람은 왕세제고요. 왕세제고요. 네. 그래서 아부다비의 행정청장의 자격으로 저 자리에 참석을 한 것이지 이걸 원자력과 연관을 짓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가 이것과 관련해서 밝힌 내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지금 화면에 나왔던 저 오른쪽 오른쪽 저 사람이 그 조금 전에 임광규 위원이 얘기한 사람이고요. 6월 7일에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통화를 했고 이때
당시 모하메드 왕세제가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을 언급하면서 바라카 프로젝트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양국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준 고마운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 내년 초로 예정된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해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 따라서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는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왕세제와 만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눴던 이야기는 양국 파트너십 강화 차원이다. 이 정도 설명 이해 드리지 못하는 걸 양해를 해달라. 왜냐하면 왕정 국가에서는 정상급 인사들끼리 만나서 나눈 이야기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명으로 청와대의 해명으로 이 의혹이 부분적으로도 과연 해소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청와대 해명에서 국민들이 수긍하고 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뭐 생각하기 힘든데 어쨌든 우리가 뭐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면하는 방식은 뭐 선제적이고 좀 과감하게 해야 이게 의혹이 해소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반복된 얘기지만 이런 정도의 청와대 해명으로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의 의혹은 더 커질 뿐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야당도 뭐 그런 정도에서 해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며칠간 계속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여기서 어떤 그 모션을 취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박상원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또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청와대 해명을 또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청와대 해명은 이렇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휴가다 이런 부분도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이거 안 나가려고 운영위원회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맞아요. 어제 오후부터 휴가를 갑자기 낸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또 청와대 해명을 사실로 게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12월 초 기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올 연말에 휴가를 가겠다라고 이미 돼 있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휴가를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직원들도 전부 연차를 다 활용을 해라. 70% 이상 활용하지 않으면 부서장을 문책하겠다 할 정도로 대통령 당신도 직접 휴가를 벌써 2번을 갔고 다음 주 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휴가는 오비 일합격이 됐지만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휴가는 사전에 예고돼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 휴가와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진 회의에서 재미있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휴가 보고만 이건 무단 이탈이라고 합니다. 예, 상당히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대통령도 웃고 있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보고도 하지 않고 휴가를 갔다면 이건 무단 이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런데 어제 저녁에 재외공관장 만찬 자리엔 또 참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휴가를 받긴 받았는데 또 저녁 때 재외공관장 만찬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고 그래서 얼굴도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 저녁 시간이라 휴가하고 상관없이 나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종석 비서실장 휴가는 뭐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운영위원회 참석 피하려고 낸 것은 아니고 이미 예정됐던 사안이고 재외공관장 만찬에 참석한 것은 예정됐던 일정이고 그렇습니다. 또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수행해서 꼭 참석해야 되는 자리고 또 만나고 싶었던 사람도 있어서 참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그것을 둘러싼 야당과 조선일보의 문제 제기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측이나 또 언론에서 만약에 이런 내용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내용을 공개한다거나 보도를 한다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또 여러분께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한자리 했던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송년 모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 할까? 당연히 기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앞에서 기다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몇 마디 했습니다.
한 해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도 어쩌면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그렇게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적으로는 뭐 제11위의 경제 대국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 해를 이제 보내니까 국민 여러분들에게 내년 한 해는 좀 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갈등 분열을 뛰어넘어가지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 마지막 부분에 영상 좀 길게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거 그랬네요. 한 시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한번 뛰어들었는데 경호원들이 좀 제지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소동이 있었고 네. 일단 말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밖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인가요?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기가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서울 강남 신사동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저기에서 친박, 그러니까 친이, MB 측근들이 어디 한 40여 명 정도 항상 해마다 해옵니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19일이 이른바 트리플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기념하는 날입니다. 생일이고 생일, 결혼기념일, 그리고 대선 승리. 예. 근데 어제는 77살, 그러니까 희수라고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쿼드러플데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77살. 예, 77살이 되는 희수라고 부르죠, 그날. 그래서 네 가지를 같이 겸하는 행사였는데, 밖에서 저렇게 오늘 모인다는 걸 알고 시민단체들이 와서 이명박을 구속하라 하는 그런 피켓들을 들고 있다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지금 이명박 구속하라는 해서 경호원들하고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던 그런 순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금 전 이야기 중에 국격, 국익, 그리고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분히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다 한 거겠죠? 국익이란 말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제일 처음 나왔던 얘기예요. 국격, 특히 국격이란 말은. 근데 지금 이제 저 말은 글쎄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관점이 엇갈리잖아요. 그걸까요? 아니면 적폐청산 수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그렇고 적폐청산도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뭐 덕담을 하긴 했는데 적폐청산 수사도 국격에 맞지 않고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저기 지금 중국 방문도 홀대 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건 국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홀대가 맞답니다. 홀대입니까? 홀대라고 합니다. 홀대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확실히 알았네요. 예. 홀대를 받았다라는 예.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제 이제 추정이 너무 이제 앞나가는 건지 앞서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역시 다스 문제 아니에요. 다스 문제는 지난번에 저기 윤석열 지검장도 국회의원이 국정원한테 물어보니까 다스 누구 건지 법률적으로 실소 의자를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다스 문제는요. 그래서 박상원 박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스가 이미 10년 전에 이 수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BBK 주가 조작과 2007년 대선 전에. 있잖아요. 거의 이제 지금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10년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 주가 조작된 것들의 피해자들이 다스 피해자들보다 돈을 먼저 받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LA 총영사가 관여해서 우리 정부가 관여해서 돈을 못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정부기관이 개입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지금 고발되는 상태예요. 그 계속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고. 현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의 의혹이 물론 의혹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초대 그랬잖아요. 이 청와대가 아랍에미리트 방문한 것도 밝혀라 이런 거 똑같이 이런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밝힐 의무가 있어요. 국격 국익을 지금 한가하게 얘기할 계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원 박사님.
다스는 누구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다스는 누구 건지는 저는 모르지만 예. 다스가 누구 겁니까? 라는 기자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질문은 이명박 대통령한테밖에 해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MB가 답을 해야 될 상황이죠. 그 근데 문제는. 답변을 안 하네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 최창일 교수님 뭐 지적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스가 누구 겁니다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으로서 좀 명쾌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라고 좀 봅니다. 예,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매주 수요일에 나와서 정치권을 향해서 한마디를 하고 계시는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방송을 하는 자리에서 생방송 도중에 거리낌 없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혹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자신 있느냐?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 오죽하면 국정감사장에서 질문까지 나왔겠습니까? 취재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 다스의 그 당시 일주주였던 그 처남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성함이? 김재정. 예. 그 처남하고 저하고 한 20년 친구인데요. 예. 그러니까 김재정 씨를 아는 그 친구들, 또 경주에 다스에 납품하는 2차 벤더, 3차 벤더 그 업체가 많잖아요. 그 다 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로 알고 있지. 지금 그 형 이상은 씨하고 김재정 씨가 실제 주주라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세상이 다 18대 대선 전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걸 끝까지 저렇게 내 거 원래 아니었다고 하면 그건 세상이 웃어요 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 교수님, 예.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한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네요. 또 고발된 것도 있으니까. 어차피 고발돼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 당시 뭐 정영호 특검팀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 특검, 이제 전영호 전 특검이죠. 그때 특검에서는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사건 수사하는 팀에 또 들어가 있어요. 검사들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정 더 잘 알아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당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위험에 덮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이 다스 문제야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요. 지난번에 왜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 내곡동 그 사저 이시호 씨가 매입할 때 그 6억 의혹도 여기서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비자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 다스 문제는요, 단순하게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떠나서 이건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밝혀내는 것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회식에 참석을 했던 친이의 좌장 이재호 전 의원이 예.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다스는 대주주 거다. 그 대주주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다. 그러니까 이상은 씨 거다. 그러니까 아주 어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죠. 장부상에 지금 가장 대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씨가 가장 대주주이기 때문에 다스는 이상은 씨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실소유자다, 다스 실소유자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그런 숱한 의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시점은 이제 노무현 정부 마지막이었고 그 당시 여건이 워낙 몰락을 한 상황. 지금의 자유한국당 처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야당이었던 그 한나라당의 경선이 본선이 되는 뭐 사실상 그런 대선이었고 그다음에 역대 당내 경선 가운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경선이 가장 치열했죠. 그 당시면 아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기고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뒤집으면서 됐는데 뭐 시종일관 사실은 그 당시 대선은 정동영 후보가 야권으로 나왔는데 이 다스 BBK가 유일한 그 이명박 후보 측의 내간 아킬레스건 외에는 그닥 이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치열했었는데, 뭐 검찰청 앞에서 야권 뭐 데모도 많이 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한 고비는 넘어갔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10년 이상 끌어온
올 수 있다는 것, 또 의혹이 말끔히 해소가 안 된다는 측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세도 뭐 77이라 하시는데 좀 더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MB 정부의 뭐 공과가 있을 텐데 이 다스 문제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계속 국민적 의혹으로 남는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후반기를 맞아서 좀 정리정돈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요, 그때 BBK 동영상이 막 공개되고 막 이랬잖아요. 직전에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저래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체적인 이제 분위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이해창 후보가 전격적으로 출마를 강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지나간 일입니다만 이 대통령에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시대 정신에 뭔가 부합한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개인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스토리가 훌륭하죠. 셀러리맨 신화였으니까. 또 하나는 그때의 시대 정신이 뭔가 노무현 정부가 경제가 어렵고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살아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시대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스 아니라 그야말로 다스 할아버지가 나와도 동영상에 나와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기업의 어떤 회장이었고 셀러리맨 신화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시대 정신 나름 그 당시에는. 그래서 BBK나 다스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런 말이 유행을 했어요. 무능보다는 부패가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당시에 노무현 정권의 말일기 때 굉장히 국정 혼란들이 좀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야 차라리 이렇게 막 복잡하고 시끄럽고 이런 무능보다는 좀 부패하면 어때?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좋은 말로 하면 시대정신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대정신이 이런 BBK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시끄러우면 어떤지 좀 부패하면 좀 어때? 무능한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자 나보다 더 잘 알면서 뭘 물어보나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 수사 현재로서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김태호 전 기획관도 구속영장 기각됐고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 적부심 통해서 풀려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얼마 전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했다는 기사들이 검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정말로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협의 있으면 한번 불러보시죠. 혐의 있으면 불러서 조사하시죠. 망나니 칼춤을 추는데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양식을 믿어야지. 혐의 있으면 불러가서 한번 조사해 보시죠.